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지금 사과대추 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충남 예산이고요. 4월 하순입니다. 4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사과대추 아주 튼실하게 열리고 결실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이제 관리를 하면서 또 순치기 방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좀 영양제를 주고 있어요. 영양제 이게 좀 살충제 살균제가 아니고요. 이 새순이 나올 시기에 이 영양제를 주면 굉장히 그 순이 튼실하게 나오고 결실될 때 수정될 때 낙과 없이 굉장히 잘 크고 또 말 그대로 사과대추잖아요. 아주 정말 계란만한 크기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순칙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양제를 이제 흠뻑 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나무에 아주 다 스며들 정도로 이렇게 흠뻑 줬는데요. 금방 준 영양제는 제가 플랜톤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아마 포도나무, 사과나무, 또 사과대추나무 여러 가지들의 이제 이렇게 플랜톤이라고 하는 제품을 쓰는데 이게 영국 아일랜드에서 해조류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바다 근처에서 사는 대추나무들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이 영양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새순이 나올 무렵부터 저는 나오기 전부터 줬는데 나올 무렵부터 이렇게 저 제품을 영양제를 뿌려주면 결실이 잘 됩니다. 낙과가 없고요. 나중에 괜히 사과대추니까 크기도 굉장히 굵직하게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영양제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4월 하순이에요. 여기 충남 예산 중부지방이죠. 하순인데 이렇게 벌써 싹이 나옵니다. 제가 영양제를 계속 줬어요. 이 싹이 나오기 전부터 줬기 때문에 저는 봄에 이렇게 싹이 좀 일찍 나오는 편입니다. 제 아마 포도나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다른 데보다 조금 일찍 나오게 제가 노력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초반에 이 새순 나올 때 굉장히 튼실한 애들이 나오면 괜히 굵은 대추가 잘 또 결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새순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네 순치기는 언제부터 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 순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 요즘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쑥쑥 자랍니다. 쑥쑥 자랄 거예요. 그러면 보통 5월 초순부터 이제 순치기를 하게 될 텐데 제가 가을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전지를 다 해줬죠. 전정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기둥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가지를 다 잘라주고 동서남북으로만 이 싹을 키울 겁니다. 자, 여기서도 싹이 나오고 이런 데서도 막 싹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순치기를 할 정도의 시기가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여기도 나오죠. 왜 지켜봐야 되냐면요.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과대추 나무는 광합성을 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무한종으로 받는 것보다는 동서남북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과대추 나무가 제 키 높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1단으로 동서남북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4가지만 받는 겁니다. 자, 욕심부려서 위에서 조금 더 받는다고 하면 한 7가지, 8가지까지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밑에는 그늘이 좀 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4가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나무에서요 한 200개, 300개, 많게는 500개의 사과대추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않고 가지를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딱 4가지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사과대추 나무를 위로 안 키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관리 어렵고요. 굉장히 이것도 위에 기둥 저기까지 해놨지만 나중에 이게 새순 가지가 나오면 이게 가지를 유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지 유인을 안 해주면 계속 얘네도 새순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나중에 4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뉘울 겁니다. 옆으로 180도로 뉘울 거예요. 다 뉘어서 키울 거고 그래야 광합성을 잘 받고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을 잘 받아야 사과대추는 무조건 수정이 잘 됩니다. 수정이 잘 되고 나야 또 낙과가 없이 잘 큽니다. 제가 그때 되면은요 또 한번 이 플랜톤이라는 제품과 하비톤이라는 제품을 한번 더 또 뿌려줄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낙과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거의 뭐 주렁주렁 열립니다. 주렁주렁 열려요. 거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햇빛을 잘 보게끔 이제 나중에 뉘어줘야 되는데 그 방향을 보고 순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되고, 아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는 습성이 자 이렇게 옆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쪽으로 제 찍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나온단 말이죠. 이런 데서 또 나와요. 예를 들면 얘를 또 키워, 얘 여기서 안 나왔다, 얘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이 순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서로 겹칠 수가 있어요. 겹치면 안 되잖아요. 한쪽은 이 남쪽 방향으로 가고 하나는 또 이쪽 이 서쪽 방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오는 방향을도 좀 보고 그때 순치기를 해줄 거고, 설령 얘가 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인을 해서 이렇게 휘어서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치기를 해줄 거고요. 어떤 순을 키울 거고 어떤 순을 따버릴 건지를 결정을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운데 두툼하게 올라오는 애들 있거든요. 옆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쌍 말고 가운데 두툼하게 올라오는 애들이 이제 새순 가지가 되는 애들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가지가 되는 애들인데 그 가지를 쭉 뽑아 올릴 겁니다. 예, 뽑아 올리는데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가지를 얼마나 키울 거냐, 예, 그 가지를 얼마나 키울 거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7, 80cm 정도 키우면 돼요. 7, 80cm. 자, 여기서부터 본다고 하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이 정도 길이 7, 80cm 정도만 키우고 손을 마지막 더 크지 않게 따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겹가지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새순 열매순들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주렁주렁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지를, 새순 가지를, 얘 나오는 순을 끝도 없이 키우게 되면요, 영양분이 다 흩어집니다. 첫 번째, 영양분이 흩어지기 때문에 대추가 결실이 안 되거나 열리더라도 굉장히 작아요. 예, 이게 사과대추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거나, 또 익을 때 되면은 당도가 떨어지고 잘 빨갛게 안 익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그렇게 많이 키우면 서로 얽히고 설켜서요, 광합성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은 아마 새로 이제 묘목 심어서 키우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아니 나무를 저렇게 몽둥이처럼 만들어 놔서 어떻게 대추를 열리게 한단 말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여름에 대해서 보면 정말 곁가지들 또 열매순까지 나와가지고 서로 얽혀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서남북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서로 겹치지 않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그게 핵심입니다. 이 사과대추나무는요,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광합성 잘 나게 하는 거고요. 광합성, 햇빛을 무조건 잘 받아야 이 꽃이 잘 피고요. 꽃이 피었을 때 수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이 된 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늘진 곳에 있는 애들은 꽃이 핀 것 같다가도 나중에 수정이 잘 안 돼가지고 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과대추나무, 대추는 안 키우고 맨날 나무만 키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양분 관리들을 제대로 안 하세요. 이 대추나무는요, 사실 뿌리가 엄청나게 뻗어가요. 이 저쪽 10m, 20m까지도 뻗어나가요. 그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막 저런 데서 막 순이 올라와요. 뿌리가 막 나가가지고요. 저런 쪽에 막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순들이 뿌리에서 순이 올라오는데, 그런 애들은 키우면 안 되고요. 그 정도로 이제 멀리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특히 이제 나무 이제 대추 수확을 하고 나서 겨울에 한 번, 그리고 열매가 열렸을 때 한 번, 수정이 되고 나서죠. 그때 한 번 정도는 NK 복합뿌리 종류로 이 주변에 한 널찍하게, 저는 한 3m까지도 줍니다. 3m. 너무 멀리까지 다 줄 수는 없고요. 3m 정도의 NK 복합비료를 좀 뿌려주고, 요즘은 또 과실용 비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과나무, 대추나무, 포도나무, 예, 뭐 이런 것들, 매실나무, 굉장히 복숭아나무, 예, 굉장히 많은 저도 나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거 줄 수 있는 과실용 비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뿌려주고, 그리고 꼭 영양제를 줘야 됩니다. 이게요, 영양제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무지 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즘은 기후가 굉장히 좀 특이해졌잖아요. 여름엔 무지 덥습니다. 겨울엔 또 무지 추워요. 그래서 요즘 지난주에도, 지금 오늘 찍는 게 4월 20일인데 지난주에 월화요일에 엄청 추웠단 말이죠. 여기 충남 예산도 0도까지 떨어졌어요. 아마 그때 싸게 나왔다면 냉해를 입었을 겁니다. 저도 이 사과나무에 이거 다 뿌려줬었는데 사과꽃 냉해 입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냉해 스트레스를 이제 줄여주고, 또 결실이 됐을 때 낙과가 없게끔 도와줘요. 수정이 되고 나서도
낙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양분이 제대로 부족하게 되면 낙과가 되고, 또 열렸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조그매져요. 그래서 열매를 좀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비대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들을, 친환경제 영양제가 좋습니다. 저는 농약방에서 파는 영양제 안 주고요, 친환경제로 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안심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같이 보충을 해줍니다. 이 부분만 신경 쓰면 사과대추 올해도 100% 성공할 거고요. 제가 아마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 촬영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사과대추 나무 키우는 방법을 계속 보여드릴 건데,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거의 99% 성공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주말농부TV 계속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사과대추 수확할 때까지 순치기 하는 방법, 또 겨순치기 하는 방법, 또 결실 수정될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그 전에 또 병충 해방제는 또 어떤 것들로 해야 되는지, 병충 해방제 해줘야 됩니다. 이 오갈병 같은 것도 많이 생겨요. 병충 해방제 뭘로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가지 유인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가지 유인 잘못하면 가지 다 부러집니다. 가지 유인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과실이 비대하게 만들어지는, 또 아주 굵고 당도 높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마지막까지 보여드릴 거니까요. 1년 내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올해 또 대추 못 먹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없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같이 또 이제 순치기 할 무렵에 또 같이 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